안녕하십니까. 안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안보 채널입니다. 지난 5일 일본 니혼 게자이 신문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22년 회계연도부터 대중국 미사일만 구축에 273억 달러를 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중국 미사일망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잇는 중국의 제1도련선을 따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6.25 남침 직전에 발표된 에치슨9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에치슨9는 6.25 전쟁 직전인 50년 1월 12일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발표한 것입니다. 에치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일본 본토,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선 밖에 위치한 국가들의 안전보장은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그 국가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1차 방어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저항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침략 공격을 받아도 미국이 참전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에치슨 라인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하여 북한과 소련의 잘못된 결정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에치슨9과 유사한 대중국 미사일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망 구축 시도와 관련하여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A2AD 전략은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으로 중국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미국이 2000년대부터 중국의 태평양 전략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중국의 A2AD 전략은 1982년 해군 사령관이었던 유화칭이 태평양 지역 섬들을 연결하는 도련선에 근거한 전략입니다. 당시 유화칭은 미국의 군사력을 차단하기 위해 3개의 단계적인 도련선을 제시했습니다.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 괌, 사이판, 파푸아 유기니, 제3도련선은 알류산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전력화하고 다탄도 대한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다양한 전력을 개발하는 군사력 증강 목적은 최소한 제2도련선까지 제해권을 확보하고 미국의 해군력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제3도련선까지 진출하여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제1도련선에서 중국의 배타적 제해권 확보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혼 게자이에서 보도된 대중 미사일망 구축에 대해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제1도련선에 대한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을 연기하여 지상 배치형 미사일 등을 활용해 유사시 중국을 타격했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해군력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대한미사일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중거리 순항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이하 미사일 생산, 실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30여 년간 5,500km 이하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조약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은 다양한 사거리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이었고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해군력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은 최근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리즘 정밀 타격 미사일로 50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100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 1000km는 오키나와 필리핀에서 중국 본토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 한반도나 대만에 배치한다면 중국 본토 타격도 가능합니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대만에도 배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는 미국의 의도가 구체화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제1도련선을 연한 대중국 미사일망은 제2의 에치슨 라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망 구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의 도화선이 된 에치슨 라인 외곽에 있겠다는 입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고려했을 시 우리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쿼드 플러스 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황지안 교수가 문재인 정부는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고심 중이라며 그동안 부정적인 정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라며 쿼드 플러스 참여를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입장 차이를 보여준 정부 입장에서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쿼드 플러스 참여는 실보다는 덕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성능 개량과 추가 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 간의 대결의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